네, 안녕하세요. 이에스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에이다의 하이드라 프로토콜이 이더리움보다 5배 빠르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이드라 프로토콜은 아주 좋다. 개선의 여지가 훨씬 더 많지만 우리는 이미 보수적인 추정치에서 현재 우로보로스를 극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이더리움 최고 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보다 적어도 5배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연 시장이 정말 활성화됐었을 때에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저는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하원 청문회가 암호화폐 감시 강화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암호화폐로 활동을 잘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암호화폐가 보급되고 기술이 적용이 쉬워짐에 따라 테러리즘 영역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이 든다. 국장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에 유의하면서도 암호화폐 움직임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요. 온라인 거래 데이터 추적에 대한 제안도 내놨다고 합니다. 미국 조사국 금융경제학 전문가인 레나 밀러는 암호화폐나 소셜미디어가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에 관해 미국 정부가 재무 데이터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 및 분석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캐네리 캐피탈의 창업자가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3가지 요인으로 16,000달러 이상 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이란의 지정학적 상황과 CME 비트코인 옵션 거래에 대한 호재성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CME 비트코인 옵션 출시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볼륨과 시세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5월 달에 비트코인 거래 검증에 대한 보상에 줄이는 반감기까지 더해지게 되면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 아시아 태평양 지사장 비자이 아야르시가 CNBC 인터뷰에서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의 가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5월달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5,000, 16,000달러 정도는 합리적인 목표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유럽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AML 규제 때문에 짐을 싸거나 문을 닫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연합은 2018년도 6월 제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 개정을 했고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U 28개 회원국들은 암호화폐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상으로 KYC, AML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등 수탁 업체들은 당국에 등록을 해야 되고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다 의심 거래가 발견이 되면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FATF의 국제 기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유럽의 자금 세탁 방지 지침 AMLD5의 목적은요. 누가 암호화폐 거래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함이고 그 부분은 마약 탈세, 불법 자금 세탁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 3반기 주 중에 대부분 유럽의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을 준수를 못할 만한 코인 회사나 거래소들은 상당히 많이 문을 닫거나 먹튀를 하거나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 악재를 잘 감내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규제가 빨리 만들어지면 해당 대기업들과 금융기업들이 빠르게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싶어 하니까
그만큼 시장이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진통은 있겠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이 더욱더 안정성 패턴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전 CFTC 위원장이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IT 대기업 액센추어가 서포트하고 있고요. 디지털 달러 발행을 향한 도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경제학자나 변호사, 학자, 기술자 등의 많은 전문가를 팀에 참여시킨다고 하고요. 목적으로서는 텍스트 메시지와 같은 간편함으로 달러 거래를 실시하는 환경의 실현으로 새로운 디지털 세계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큰화된 증권가의 거래에 대한 영향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국회에서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면세를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 방안은 국세청이 이행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결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사람들의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잘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스틴 선이 트론, 비트토렌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해당 트위터를 통해서 출시 계획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이 2019년도 6억 달러 이상 투자로 최고회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약 7천억 원 상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분기에 또는 4분기에 분기 투자가 2억 달러 이상 웃돌았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 2019년도 말 4분기에 약 2,200억 원 자금을 유입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투자액이 증가된 분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반감기,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미리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선투자를 집행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기관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제공하는 상품 투자액 중 19년도 71%가 기관 투자자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헤지펀드 투자로 2018년도 66%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헤지펀드에 대해 연금이나 기부금에서도 암호화폐 자금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포트폴리오도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2019년도 때 나왔던 자료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 XRP, G캐시 정도가 되겠네요.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분명히 본인들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왜 관심도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18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나왔던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수익을 3억 달러 이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 쪽이 그만큼 리스크 부분을 잘 잡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잘 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도 때도 그러왔기 때문에 2020년도 때가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만큼 수익성이 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레이스케일도 2019년도 하반기에 거의 많이 투자 집행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네, 아이셔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넴,
XRP가 유럽에서 행사가 하나 잡혀져 있는 것 같고요. 2월 5일자에 코스모스가 2월 11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질리카가 2월 15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덴트 2월 15일, 이오스트 2월 29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 온톨로지가 2월 29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3월 30일자에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일정이 잡혀져 있네요. 그리고 디지바이트가 3월 30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